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유튜버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머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이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네, 장애. 30일. 주식시장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쉬고 네. 1월 4일 10시부터 장은 열리게 되고 오늘 주로 이제 준비한 거는 네네. 이 종목을 오늘 그러니까 주로 특징줄 해도 되긴 하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올해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복귀 있잖아요. 복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중요한데 매매 일지를 이제 MTS 같은 데에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연 다음에 네. 보는 거예요. 저희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면서 나의 수목이로. 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왜 이걸 했지? 왜 이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까? 그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보통 주식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는 게 5%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장이 좋을 때는 50% 산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평균 장에서는 거의 95%는 죽는다고 봐요. 남들보다 잘해야 되려면은 공부도 그렇지만은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고 뭐 3등급은 뭐 그것도 뒤에 있겠죠. 근데 2등급도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이 판에서는. 그쵸. 그러면은 이제 평균 80점대까지도 안 돼요. 한 90점대 무조건 올려야 돼요. 네. 그러면 복귀가 자기가 한 매매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못된 매매가 손실에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익 보는 게 문제가 그것보다는 매매를 잘못해서 손실 보는 걸 줄이는 게 더 훨씬 더 수익을 좋게 내는 실질적인 방법이거든요. 네네. 연말이니까 종목에 대해서 1월 4일 날 뭘 사야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올 한해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스스로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더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반송의 시간이니까요. 사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도 되긴 하는데 아, 그런가요? 그럴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종목을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몇 개 좀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판이 좀 약간 되게 투기판인 거 아세요? 네. 회전율이 개판이죠. 네. 굉장히 높은데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바이오주들이 좀 그런데 이게 상장을 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실적이 매출도 안 좋고 적자인데도 그 상장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록 적자지만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뭐 5천억 가능해.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많이 그런 걸 해줬거든요. IB 네네.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프레임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박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말도 안 되는 차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정가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상한가 치고 내일 하한가 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순전하게 그죠. 이런 지금 주식판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어려운 게 지금 전업하시는 분들 돈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아서 그죠. 지금 모든 주식이 다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보면은 그 영화 타짜 보면은 그 호구 한 면 낚이기 위해서 그 건물부터 해서 며칠간 공들여가지고 판을 만들어 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당일에 좀 되는 것 같아 딸 것 같아 해서 들어갔다가 죽는데 그 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다 설계거든요. 그쵸. 제가 오늘 설계주 하나 이제 가져올게요. 보통 이런 거 잘 안 다루는데 국전약품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었는데 스펙이라는 종목에서 오늘 처음 전환된 거예요. 종목 국전약품으로. 어저께까지는 이름이 대신 밸런스 6호 스펙이었어요. 여기 스펙이라는 이름에서 국전약품을 이제 딱 바꿨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급등락을 딱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은 그 되게 심했거든요. 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 이게 다 사실 한 종목만 봐도 돼요. 다른 뒷종목은 사실 설명이 안 들어도 돼. 이것만 잘 주의깊게 보면 되는데 뭐냐면은 일주일 전에 보면은 장대 양봉을 하면서 10,000원 돌파시키면서 기대감을 높였어요. 네네. 그 다음날 물렸네요. 그 다음날 약간 시가 갭을 상승시킨 다음에 바로 이제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장대 음봉 맞았죠. 그 다음날 좀 애매하게 이제 그냥 돗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저 네네네. 정도면. 그리고 안 가네 하면서 오일선 게임에서 밀렸어. 그 네. 다음날 크게 밀렸어. 근데 그 장대 음봉 나온 게 그러니까 이틀 전인 12월 28일날 장대 음봉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억지로 어제 9,000원부터 해가지고 10,000원을 돌파시켰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걸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좀 사고 싶었는데 제가 요새 좀 뭔 사냐고 안 사긴 했는데 어제 사지 그랬어요. 가능성이 좀 높았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오늘 이제 제약회사 국전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바뀌는 날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지 하면서 몰려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국전약품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는 오늘 처음이에요. 몰라.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어제까지는 대신 밸런스 6호 스펙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세 번 해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은 급등을 시키거나 급락을 시켜야 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급락시키면은 본인이 투여한 게 있는데 무조건 급등을 시켜야 된다. 아침에 동시호가 때 10% 이상 띄워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막 등락률 순위별로 보다가 딱 VI 바로 걸리자마자 그럼 보고 달려들 거잖아요. 그쵸.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거 진짜 제대로 노렸어. 이거를 작업을 그걸 일주일간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어제 거의 오후부터 시작해서 공들여가지고 디데이 잡고 이제 내일 시가 갭을 10% 이상 띄우겠다 생각을 가지고 어제 그래서 이제 10,000원대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딱 시가 갭을 띄웠죠. 제가 아침에 보통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예상 체결가라고 있잖아요. 네네. 예상 체결가가 어제 종가 대비해서 10% 이상이면은 VI가 바로 걸려요. 그럼 네. 9시 2분부터 걸리는데 그 최초에는 12,000원대부터 예상 체결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세력이야. 돈이 있어. 네. 어제 돈을 썼어. 네. 오늘 개미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시가 개 한 10% 선까지 더 땡겼어요. 땡겼어. 네. 근데 바로 떨궈버리면은 그 돈에 쓴 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별 10% 정도 이상 띄운 다음에 상한가 간척으로 올려야 돼요. 돈을 더 써야 돼. 사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나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장이 안 좋은데. 장이 안 좋다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본인의 장이 안 좋잖아. 뭐네. 그래서 그냥 맘대로 해라 하고 그냥 봤는데 10주 있었어요. 10주 정확하게 뭐 10만원 있었나? 13주 네네, 있었다. 어쨌든. 네. 봐봐 이거 13,500원이 보면은 거의 상한가예요. 네. 결국에는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시킨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1분 버스 때 장대 안무 바로 나온 다음에 바로 쭉 밀렸어요. 그러니까 던지 시작했지. 네. 그리고 약간 처음에 시작한 스타트 부분에서 좀 멈칫하면서 약간 횡보시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냥 이제 쭉 떨궜어요. 오늘 최고가가 13,500원, 현재가가 9,950원. 그러면 얼추 오늘 들어갔다가 최고가에서 물린 사람이 한 25% 정도 날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당한 게 동원 시스템즈였어요. 예, 이렇게 비슷하게 차트 당한 게 뭐 같은 애들일 수도 있어요. 패턴 차트 패드 비슷해서 진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최근 올해 들어서 생긴 프레임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터진 후에 장대 양봉 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네. 곧 있으면 급등을 한다. 그리고 매도량이 더 위에 쌓여져 있고 매수량이 적으면은 네. 차이가 한 2배 나면은 올 수 있다. 이거를 많은 이제 돈 많으신 단타 치신 유튜버들이 약간 프레임을 각인시켰거든요. 본인들 위한 프레임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장대 한번 만든 날에 본인들 자금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본인들 자금이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이거 들어왔으니까 급등을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높은 가에 팔 건데 여기까지 올릴 거야.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달라붙게. 지금 가장 그 주식할 때 위험한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보니까 약속의 한시인가요? 아니야. 1시간 아니야. 그 범위가 한 10시 반에서 네. 3시까지예요. 진짜. 아. 엄청 넓죠. 우리 직장인들이 할 때 계획이 없어. 당일날 보통 이제 사는 종목들이 네. 전날 고민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그죠. 이걸 버려야 돼. 급등하는 걸 사게 되니까. 지금 연말정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일날 매수한 종목을 당일날 결정하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죠. 네, 이하면서 걸렸는지. 이게 그 타짜에 나오는 설계랑 비슷한데 전날까지도 이제 전날 세팅이고 네. 개미들 다 들어가는 날은 디데이, 화투판에 앉는 날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개미들이 먹을 것 있다는 희망을 줘요. 네. 될 것 같은데? 더 걱정하고? 들어가고 이러고. 그게 진짜 그게 이제 그날의 설계의 꽃. 개미들이 몰렸다. 이제 들어온다 하고 이제 파는 거예요. 왜 그 피레치명이 왜 많은지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요새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왜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을 봤을 때 피레치명이 많냐 올랐다 받아지냐 개미들이 이게 오르면은 따라 들어가니까 충분하니까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미들이 안 따라가잖아요. 장대 암으로 끝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올린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개미들이 더 안 사주면은 장대 형복이 많고 개미들이 따라 붙는 물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피레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이제 들어갈 때 자기 노선에서 나오겠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미인지 아니면 지금 들어온 애들도 세력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제가 된 생각은 개미들이 기껏 본인들 자금으로 해봤자 한 호카타 움직일 정도 한 2천에서 3천 들어가요. 네. 개미들 자금력 봤을 때. 네네.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한 방만 들어가거든요. 연타로 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개미는 3천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물려가지고 떨어질 때 그냥 이제 천 이렇게 들어가지 굳이 1초 단위로 천 이렇게 안 약간 여기서 차이가 있어. 매수 차이가 일단 있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 매수하시는 거 보시면은 뭐 337주 그걸 연타로 계속 넣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 N자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N자형이 나오려면은 세력이 한번 올리고 개미들 안 따라 붙으면은 오케이 그러면 더 올라가면은 개미들이 그때 따라 붙잖아요. 더 오르는 건가? 이래도 안 붙어? 또 올린다 하면서 또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그쪽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요새같이 유동성 장이 풍부한 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레친형은 이래서 원리로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 다음 종목은 G3 BNT인데 일단 안구건 좀 관련해서고 네네. 보시면은
이거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죠. 전날 급등을 시켰는데 오늘 죄다 이거 세력들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 다 세력들이 했던 거야. 다 던질 생각을 하니까 시가 갭으로 띄어지지가 않고 벌써 시가부터 밀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개미가 너무 많지 없고 그냥 세력들이 다 있어서 이제 망한 케이스. 네네. 뭐 이렇게 끝나면 돼. 어쩔 수 없어. 이러면은 탈출은 지능순이다. 진짜 이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전날 이렇게 장대함이 안 끝났는데 시가보다 한참 한 3% 낮게 빠졌는데 빨리 나와야지. 이런 바로 그죠.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된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되게 네. 큰 경우입니다. GTBNT. 그리고 다음 종목은 헤더 파워웨이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거래정이 당했네요. 상단 페이지 1월달에 될 거예요. 아. 이걸 왜 가졌냐면은 뭐 그냥 좀 아쉬워서 가졌어요. 왜냐면은 얘네가 조선소 쪽으로 해가지고 네. 좀 괜찮은 이제 중견업체예요. 괜찮업체인데 금융 쪽 애들이 이제 먹은 거죠. 돈놀이 하는 애들이 먹었다가 회사를 망가뜨렸어요. 뭐 되는 거 돈 팔고 그래가지고 완전 망가졌어. 사실 그래서 한때 좋아했고 우량한 회사였거든요. 가지고 있었나요? 마지막까지? 아니요. 한참 전에 이제 점점 회사 이상해지길래 나왔는데 이제 멀쩡한 회사가 좀 망가져가지고 좀 아쉬워서 가져왔어요. 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 특징적으로 자동차 부품 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네. 일단은 평화전공인데 평화전공이 없었네요. 오늘 이제 보면 약간 피레친 나왔잖아요. 작전 같은데요. 얘도 이제 동원 시스템이랑 비슷한 유형인데 얘를 옛날에 한 8,000원, 9,000원 그 위메이크 부려 유명한 텔레그램 하시는 분이 추천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그 가격대 9,000원대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있던 것도 있었고 오늘 아마 기사 났을 거예요. 뭐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나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급격하게 올랐었죠. 근데 올랐는데 차트가 나오기 쉬운 거는 보면은 오랫동안 이제 물려있었던 구간이 있었고 네.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그 전에 직전 거래량 다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출현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다 아, 그쵸. 보니까 이거를 한 1차 VI 뭐 2차 VI 노리고 VI네 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때가 손실이 정말 크게 날 때예요. 차라리 오늘 말고 한 2, 3일 기다리면 괜찮은데 네네. 일어나려면 가지고 있는 건 팔고 네. 추격 매수하지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쵸. 네. 위험하니까요. 근데 이 다음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아래가 그나마 회사 자체가 괜찮으니까 8,800원까지 밀리다가 이제 막판에 좀 끌어올렸거든요. 또 모르죠. 사면서 올릴 수죠. 있어요. 이 사실 그러니까요. 좋은 회사예요. 괜찮아요. 평화전공. 그리고 성화이텍이 일단 계속 4일에서 오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제 주 작전 세력은 누구냐? 그 유튜버 중에 대박난 박약사라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 예, 있어요. 메인유인데 그 약사님이신데 네네. 유사투자자문사도 차렸고요. 그분이 2021년 후 주목할 종목 4종목에 찍었는데 성화이텍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몰렸어. 그 구독자에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비정상 거래거든요. 지금 투기 가열에서 오늘도 30분 단위로 거래가 됐지. 이거 지금 실시간 거래가 안 됐어요 오늘. 동시효과로 30분 단위로 찍어가지고 거래가 됐는데 그 와중에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동호회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좀 약간 뭐 방송 타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물리면 마이너스 20% 순식간에 각오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망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커요. 네네. 사실 지금 시점 정상적이진 않다. 네, 너무 급등했네요. 차라리 저는 화성 RNA랑 SJ임 차트가 괜찮아요. 둘 다 이제 잠깐 부품인데 네네. 화성 RNA는 그냥 무난해요. 오르고 무난해요. 그냥 제가 했을 때 천천히. 급등 차이 직전이라고 보는 차트. 그리고 SJM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장난지? 이거는 장난질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DB랑 똑같이 피레침 맞고 조금 기다리면은 기회가 온다. 다시 오른다. 네,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애도 뭐 재무적으로 그냥 무난해가지고 네네.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급등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3,100원대 잡으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냥 종목 자체는. 그리고 HDC 아이콘트롤스라고 해가지고 네. HDC면 당연히 현대 쪽 계열사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 아이파크를 지으면 그 안에 있는 첨단 뭐 장비들이라든지 스마트 장비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네네네. 있어요. 얘네가 그걸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좋아요. 테마 쪽으로 엮이진 않긴 하지만은 네. 홈 IoT 뭐 친환경 뭐 하면 이게 들어가긴 해요. 얘네가 네, 크게 안 에코시스템 넣겠다는 거죠. 크게 잘 안 넣겠는데 이제 무난해요. 네. 그냥 10,000원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밀려봤자 이제 9,000원대 초반이고 생각보다 여러 날이 지나도 9,000원을 잘 안 깨거든요. 왜냐면 회사 자체가 괜찮아서 그래서 이건 그냥 박스권 매매하기 딱 좋습니다. 네네. 1,500원이면은 100원 움직이면은 뭐 1%씩 가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50원씩 움직이냐 0.5%니 그쵸. 있지만 정말 이제 커피값 보기 좀 무난하다. 마지막 종목은 돈부건설인데요. 돈부건설이 한때 좀 쩔었어요. 그러니까 절었다는 좋았다는 것보다는 네네. 얘가 좀 망가졌었다. 요새 주택 경기가 건설사들이 좀 아무데나 이제 아파트를 지어도 완판을 시킬 수 있으니까 동부건설도 최근에 좀 수술 많이 하거든요. 그 공격적으로 해서 그냥 무난합니다. 그 시총 3,000억짜리 회사인데 매출이 올해 예상 1조 2천억, 당기순위 600억. 네. 네.
그래서 무난해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코스피가 결국엔 역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이 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막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있으니까요. 환호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주식을 많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메리트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네. 굳이 보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옛날에 그 드라마 상도 봤어요. 네, 봤어요. 거기 보면은 개연배라고 나오는데 그게 잔이 이게 술을 부으면은 탈 수 없는 잔이거든요. 술을 넘치게 따르지 말라라는 좀 과요 금지하는 그런 잔인데, 3류면은 잔을 이제 꽉꽉 채우고, 네네. 3류 잔을 꽉꽉 채우고, 근데 2류 정도가 이제 개연배처럼 잔을 넘치지 않게 네. 하고, 1류는 적당히 준다? 아니, 잔을 비운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본인은 어디예요? 저는 1류랑 0류가 있어요. 양류는 그냥 잘 버린다. 거의 포기와 잔을 비운다는 한 끗 차이긴 한데, 근데 다 포기하려고요. 약간 뭐 그냥 대충 하지. 그죠. 단타 치는데 뭐 말 다 했지 뭐. 아니, 단타는 이제 진짜 단타는 이제 하루에 반 소소하게 50만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아, 이제 500하고 이제 5천 하겠네. 근데 진짜 그래. 마치도록 하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 마통이었습니다. 드리오카스입니다. 감사합니다.